제목은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부정맥이라는 주제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그 환자분들이 심장병이라 그러면 이제 부정맥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예를 들면 뭐 어디 혈관이 막혀서 그런가요? 어디를 뚫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심장병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 그리고 부정맥 질환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관상동맥 질환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동맥경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뭐 협심증이나 뭐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이고, 그다음에 요 질환이 이제 혈관을 이제 뭐 뚫거나 스텐트를 하거나 뭐 이런 주로 얘기고, 심장 판막은 이제 뭐 심장에서 그 방을 나누는 판막이 있는데 그게 뭐 좁아졌거나 아니면 뒤로 역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부정맥 질환, 이거는 소위 말하는 맥박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맥박에 관련된 질환을 담당하고 있고, 요거는 요 다른 두 가지 병들과 크게 관련 없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열을 보시면 일단 심장은 여기 저희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이렇게 가슴 한복판에 요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세모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식도로 보시면 총 4개의 이제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왼쪽에는 자심방, 자심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심장은 계속 뛰잖아요. 보통 평균 이제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의 속도로 이제 뛰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잠깐 뭐 5초 정도, 10초 정도 숨을 참아보세요 이러면은 다들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닷속에서도 그런 산소통 없이도 10분, 11분, 그러니까 10분 동안 숨 안 쉬고도 사람이 살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심장은 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심장을 이제 심장 안에 이렇게 전깃줄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심장의 어떤 이 동반결절이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자극을 줍니다. 전기 신호를 주면 이 전기 신호가 심방을 거쳐서 심실로 전달이 되어서 심실을 계속 짜주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엑스레이에서 보셨듯이 심장 크기는 손을 이렇게 오므리시면 한 요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얘가 계속 1분에 60에서 100개 정도 계속 쿵쿵 짜주면 이 짜주는 것이 이 전신으로 돌아서 우리가 이렇게 뭐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뛰게 하는 그 원초가 이런 하나의 이 심장 내에 근육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뛰게 된다는 거죠. 심전도를 찍으면 이렇게 쿵쿵쿵 이 심장 박동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그만한 게 심방이 뛰는 거고, 이렇게 큰 게 이제 심실이 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심전도로 이제 10초 정도 찍으면 계략적으로 뭐 어떤 심장에 병이 있냐 없냐, 부정맥이 있냐 없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부정맥이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바로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어떤 규칙적인 신호에 의해서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이 전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박동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조직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런 그 신호들이 나와서 이 심장 박동을 어지럽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맥은 꼭 치료가 필요한 것인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바른 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이제 뛴다고 했는데, 그거를 1시간이면은 최소한 3,600번, 하루 24시간이면 한 9만 번 이상이 되거든요. 9만 번 이상의 심장이 뛰는데, 이게 저를 이제 24시간 동안 이게 심전도를 관찰을 해도 하나 두 개는 이상한 맥박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기록상에서는 부정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꼭 치료를 해야 되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이제 그냥 우연히 발견된 거나 그냥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간 거는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정맥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죠. 이쪽은 빈맥 관련된 부정맥들이고요, 이쪽은 서맥 관련된 부정맥. 그러니까 빈맥은 빨리 뛰는 거, 서맥은 이제 느리게 뛰는 건데, 이렇게 계략적으로 썼지 또 이 안에는 또 많은 또 부정맥 종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부정맥이라고 하는 그걸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맥을 얘기 들었을 때는 전문가에게서 이 부정맥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믿고 그리고 이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일단 조기박동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심장은 쿵쿵쿵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이제 맥을 갖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뭐가 하나 껴들어서 구궁 쿵쿵 구궁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먼저 뭔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기박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빈맥은 말 그대로 맥박이 분당 100회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빈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100m 달리기 하면 끝나고 나면 왜 심장이 막 뛰지 않습니까? 그건 생리적으로 이제 빨리 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빨리 뛰는 걸 빈맥이라고 하고 생리적으로는 빈맥도 있지만 병적인 빈맥은 또 위치에 따라서 심실 위쪽에서 생기는 빈맥은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하고 심실에서 생기는 빈맥은 심실빈맥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맥은 느린 겁니다. 맥박이 60에서 100회 정도 뛰어줘야 되는데 이 맥 뛰는 자체가 느린 거죠. 뭐 50회나 40회 이렇게 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맥이 뛰다가 갑자기 이제 신호가 안 나와서 몇 초 정도 안 뛰었다가 다시 뛰고 이런 것들 요거를 이제 서맥이라고 해서 각각의 또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조기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심장이 뭐 덜커덩거린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움찔하면서 멎는 것 같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맥은 일단 기본적으로 빨리 뛰니까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또 빨리 뛰니까 뭔가 이쪽 가슴이 막 답답하시다고 표현하시는 분 아니면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너무 심장이 막 흔들릴 정도라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빨리 뛰어서 어지럽다고 하시거나 실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맥은 또 이제 너무 또 느리게 뛰기 때문에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걸으면 이제 숨이 차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맥박수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뭐 고바위나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 맥박이 이게 잘 안 올라오면 그만큼 이제 또 숨이 차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지만 이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 불편함들인데 이 불편함들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봤을 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꼬치꼬치 캐물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그래서 유추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박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찍 끼어드는 박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너뛰고 쿵 내려앉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이게 도대체 어떤 부정맥인가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는 심장 조기박동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쿵쿵쿵 구궁 이러면서 심장이 약간 멎는 듯하게 오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쿵쿵쿵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는 맥박수가 이런 식으로 이 간격대로면 여기 정상맥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정상적인 맥박을 방해를 하는 거죠. 요걸로 인해서 심장이 덜 거덩거려요. 아니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했는데 뭐 조기 수축이 있어서 저한테 의뢰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증상 이런 게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가슴 불편감, 어지럼증, 맥박이 또 본인이 또 이제 맥을 또 이렇게 짚을 수 있으신 분들이 요즘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뭐 혈압도 재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맥이 건너뛰는 것 같아서 와봤다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조기박동의 가능성을 설명을 드리죠. 진단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심전도를 찍었을 때 그게 기록이 되면 가장 이제 진단이 잘 되는데 이 증상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게 나타날 때마다 매번 그 증상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만 이렇게 불편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각 개인이. 그러니까 저게 뭐 100번에 30번에 나와도 내가 느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100번에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1000번에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너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 번쯤 이제 우리가 맥박을 이제 한번 만져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오른손이나 왼손에 이 검지와 중지를 모으셔가지고요. 이쪽에 반대쪽 손가락에 엄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 손목에 여기를 갖다 대시면 아마 본인 맥박이 느껴지실 겁니다.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이제 뛰시면 그 대부분 정상이신 거죠. 근데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조금 다른 게 있고, 이게 그래서 저희가 만약 예를 들면 시계가 있으시면 1분 동안이나 30초 동안 이렇게 숫자를 세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세서 30초면 곱하기 1을 하면 이제 1분 동안 몇 번 뛰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좀 뭐 잘 안 만져지시는 분들은 여기 팔꿈치에도 보면 안쪽에 여기서 맥박이 또 만져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혈관이 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맥박을 이제 만질 수가 있고, 그러면 뭐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타구니 쪽에도 큰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쪽에 찾아보시면 맥박 뛰는 게 이제 오고, 아니면 이제 목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대시면 이제 목으로 머리로 올라가는 이 동맥에서 맥박이 촉지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박이 규칙적인지 아닌지만을 통해서도 본인이 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한번 본인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요것만 배워 가셔도 거의 뭐 다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 심전도 보여드렸는데, 심전도는 잠깐 10초 동안 이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제 이 심전도를 통해서 심장을 잠깐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뭐 간상동맥 질환이 있는지도 보고 뭐 부정맥이 있는지도, 근데 그건 잠깐 10초 동안 찍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10초를 제외한 나머지 뭐 24시간이나 뭐 이런 다른 때 언제 어떻게 뛰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환자분한테 물어봅니다. 그 증상이 매일 있으시냐? 매일 있다고 하면 저는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시고 하루 생활하시는 중에 예를 들면 지금 2시 15분인데 본인이 차고 있는 동안 2시 15분에 두근거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일기장에다가 2시 15분 두근거림 이렇게 적으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꼈을 때 그 증상이 실제 부정맥이랑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정맥이란 거는 잠깐 뭐 드드득 하고 지나가 버리면 저희도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거든요. 대신 유추만 할 뿐이지. 그리고 뭐 이벤트 레코드라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 동안 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가 저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2주에 한 번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이벤트 레코드라는 걸 빌려드립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옷 속에다가 이제 심장 쪽에다 갖다 대면 그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그 느꼈던 그 불편감이 정말 부정맥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저희가 먼저 진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이제 치료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조기박동의 원인은 뭐 그 어디 심장 안에 어디 누전된 데가 있는데 그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평온한데 그걸 자극을 시키면 거기서 이제 탁탁, 예를 들면 우리 뭐 두꺼비 집에 전기가 누전돼서 그쪽에서 하나 탁탁 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고, 잘 생기는 경우가 본인이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 뭐 술을 뭐 며칠 동안 계속 드시고 뭐 야근을 너무 심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밤을 새려고 뭐 바카스와 그다음에 뭐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뭐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를 먹거나 이런 경우, 이럴 때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열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비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심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거나 이러면은 뭐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괜찮으시니까 잘 지내라. 근데 이 퍼센트가 뭐 심장 박동이 100번 뛰는 것 중에 한 15번 이상으로 뛰게 되면 이게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약을 줘서 그 빈도를 낮추는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약물 치료로는 이제 뭐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약들을 통해서 증상도 덜하게 하고 그다음에 빈도도 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뭐 자주 있고 이러면은 매일 드시라고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심할 때만 드시라고 하고,
아니면은 갖고 다니시다가 불편할 때만 드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조기박동에서 전극도자 절제술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누전된 데를 찾아서 지져주어서 아주 완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빈도가 너무 심하게 나오고 또 이제 증상도 계속되고 또 하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런 시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이 보험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제 저런 전극도자 절제술이 가장 좋은데, 이제 보험 기준이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24시간 심전도 측정상 15% 이상 나온 경우에만 이제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받고 싶어도 이게 보험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일례로 이제 제 환자분이셨는데 30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은 이제 평균 이제 1분에 한 73회 정도 뛰는데, 이런 조기 수축이 이제 정상맥 다음에 이제 2번 중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하루 동안 봤더니 한 18%, 이 18%도 계산하면 한 17,000번 정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 전극도자 절제술을 했고, 이제 그쪽 뭐 대동맥 나가는 데서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잘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시술 후에 다시 24시간 심전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도 안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잘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다음은 이제 좀 빈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맥은 말 그대로 이제 빨리 뛰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60에서 100회 정도를 뛰는데, 그 이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맥이 빨리 뛰는 경우를 빈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젊은 여자분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맥박수가 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배제가 되면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부적절한 동성빅맥이라 그래서 이유가 없이 원래 기능이 좀 항진돼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맥박을 좀 낮춰주는 약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신호 발생이나 전달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뭐 심실 위에서 생기는 상심실성 빈맥과 심실성 빈맥,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아까 동방결절에서부터 신호를 주면 이게 전깃줄을 타고서 내려가서 심실을 뛰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누전된 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거기를 뭔가 이렇게 누전된 데를 탁 자극을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락 이런 식으로 부정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맥박수가 지금 여기 심전도상에서는 분당 한 150회 이상으로 빨리 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질환은 말 그대로 이제 발작성입니다. 그래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나가 버리면 사실 그때 어떤 부정맥으로 일어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실빈맥은 이제 심실에서 생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상심실성 빈맥과는 달리 이렇게 심전도상에서 넓게 나오는 건데요. 이건 심실에서 나오는 거라서 좀 예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 빈맥은 약간 급사랑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부정맥인데, 요거는 이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실빈맥은 심장에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심장에 구조적 이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이제 많이 생기는데, 요 두 가지를 나눈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심장 기능 자체가 정상인 분들에게서 이렇게 생기는 거는 이유 없이 특발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급사할 확률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치료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을 좀 잘하는 편이고요. 대신 예전에 본인이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앓았다거나 혹은 판막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유전성 심근질환 같은 어떤 구조적으로 좀 심장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테서 이런 심실빈맥이 생기는 거는 좀 악성 부정맥,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가 조금 어렵고, 또 근본적으로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병 자체도 치료를 좀 같이 잘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예전에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판막 수술을 하셨다거나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심실빈맥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본인 주치의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그 부정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맥의 증상은 뭐 말 그대로 빨리 뛰니까 심계항진이 있을 수 있고, 뭐 답답함이나 통증, 호흡곤란, 뭐 심하게는 실신과 뭐 급사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뭐 지금 두근거린다고 하면 그 시간에 심전도를 찍으면 가장 좋겠고, 이것이 뭐 어제 두근거려서 왔어요, 아니면 그저께 두근거려서 왔어요 이러면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 가장 가능한 그 부정맥을 이제 예상을 한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그 심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할 때 잘 생겨요 이러면 실제로 운동을 하게 만들어서 유발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정기 생리학 검사를 해서 입원을 해서 실제로 부정맥을 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동성빈맥은 이제 정상맥이 빨리 뛰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맥박이 빠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뭐 빈혈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은 뭐 호흡기 계통에 숨이 많이 차는 병 때문에 빨리 뛸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2차적인 원인이 없으면 그냥 부적절한 동성빈맥으로 우리가 보고, 그냥 증상이 별로 없으면 지켜보는 거, 그다음에 증상이 있으면 증상을 덜하게 하는 이런 약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상심실성 빈맥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지 않고 완치를 하지 않은 분들은 만약에 다음에 혹시 그 증상이 생겼을 때 뭐 쪼그리고 앉거나, 아니면 한숨을 크게 숨을 크게 들이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코를 잡고서 우리 비행기 안에서 왜 그 귀 쪽에 이제 아플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코 잡고서 흑 하면 이제 귀 쪽 바람 나오는 거. 요걸 우리가 뭐 발살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한 20%는 그 빈맥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힘드시면 그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아데노신이나 주사로 바로 이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술을 원치 않으시면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서 예방하는 방법인데요. 이 예방법은 뭐 완치 목적은 아니고 그냥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약을 먹는 중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생기면 저도 뭐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을 꼭 해야 된다고 설명드리진 않는데, 2번 이상 재발하신 분들은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언제 생길지 몰라서 많이 이게 약간 예기불안이라고 그러나, 환자분들이 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항상 이제 긴장하면서 좀 지내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뭐 차라리 완치 목적으로 이런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으면 거의 재발할 확률은 교과서적으로는 뭐 1에서 3%지만 거의 재발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뭐 잠깐 하루 동안 시술 받고 다음날 퇴원하시면 뭐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이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대신에 요거는 이제 심장 안으로 이렇게 침습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빈맥은 이제 말 그대로 좀 약간 안 좋게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실신을 하거나 뭐 급사의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 환자분이 의식 있고 이래서 병원에 오셨으면 저희가 약물을 치료를 하거나 약물 주입해서 이제 멈추기도 하지만, 환자 의식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너무 낮거나 너무 힘들어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전기 충격을 통해서 정상맥으로, 여기 보시면 이 부정맥일 때랑 여기 정상맥일 때랑 다르죠. 일단 맥박 자체도 느려졌고 이때는 엄청 빠르고 모양도 이제 좀 다르고 이런 게 있는데, 전기 충격을 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새벽길에 뭐 어떤 출근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어디서 쓰러져 있었는데 뭐 심폐소생술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심실 부정맥에 의해서 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나라도 많이 선진화가 돼서 공공장소에는 그 AED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급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전기 충격할 수 있게 많이 뭐 병원이나 뭐 지하철 아니면 여러 공연장이나 이런 데 많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 원인을 찾아서 뭐 여러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원인 교정한다거나 이런 게 있고, 완치 목적으로는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삽입형 재세동기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전기 충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심장 기능 자체가 정상인의 한 반 정도 이하이신 분들은 그 이런 심실빈맥이 생길 확률이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급사의 위험에서 한번 살아나신 분들은 2차적 예방과 1차적 예방을 위해서 아예 그 제세동기를 몸 안에 이제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도자 절제술은 실제로 이제 심장 안에서 이렇게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일부러 유발을 해서 거기 누전된 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져줘가지고 다시는 부정맥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차적 예방과 1차적 예방을 위해서 이 심장 내에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심장 안에 이게 뭐 이렇게 전선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세동기는 이제 배터리가 한 요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별로 크진 않은데 한 손바닥 안에 이제 들어갈 정도고, 만약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여기 왼쪽 가슴 위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 피부 밑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포켓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깃줄이 이렇게 심장 내에 들어가서, 그러면 얘가 이제 심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우리 모니터링 하다가 갑자기 심장에서 이제 갑자기 뭐 나쁜 맥이 생겼을 때 얘가 이 여기서 이제 전기 충격이 쿵하게 나가서 정상맥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1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나라에서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시술을 받아 놓으면, 이거는 사실 치료 목적은 뭔가 이제 심장 기능을 좋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심장 기능 혹시 떨어지신 분들은 향후에 이런 돌발적으로 급사 돌연사가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구해주는 거죠, 이 기계가. 그래서 이걸 하신 분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1년에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요법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잘 드시고 잘 치시고 적당하게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정기생리학 검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냥 요 테이블 위에 그냥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 사타구니 쪽에 정맥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간을 이렇게 넣어서 심장 안에 이제 잠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일부러 이제 부정맥을 유발을 해서 그 해당되는 부정맥이 나오면 그 기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방실결절 해결성 빈맥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 가는 이 전깃줄이 가는 길이라면 이쪽에 이제 그 병든 전깃줄이 있어서 이쪽으로 뱅글뱅글 도는 부정맥이 있다고 하면 여기를 이 카테터로 이제 열을 가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완치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없어야 될 부전도로가 있는 환자분들이면 그 부전도로를 찾아서 여기 도작 카테터로 여기를 이제 끊어주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붙어있던 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심장 내에 잠깐 카테터를 넣어놨다가 시술 끝나면 이제 다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하루 동안 지혈하고 다음날 퇴원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맥 시술이 뭐 마냥 뭐 되게 뭐 겁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눈 뜨고 그냥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겁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뭐 우리 수면 내시경 하듯이 약간 진정제를 줘서 편하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빈맥을 했었고요. 다음은 이제 서맥, 느린 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이라는 게 60회에서 100회 사이로 정상맥으로 규칙적으로 뛰는 거, 요 바깥에, 그러니까 100회 이상으로 빨리 뛰는 그런 부정맥들, 그다음 느리게 뛰어서 일어나는 양극단의 어떤 맥박수를 가지는 질환을 저희가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맥은 말 그대로 느리게 뛰는 거죠. 그래서 60회 미만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맥박이 뛰는 게 아까 전에 정상맥 뛰는 것보다 왠지 모르게 간격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느리게 뛰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 다 치료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나는 맥박이 50회인데 평상시에 괜찮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평상시 생활 다 잘하시냐고 물어보고, 뭐 숨찬 거 없고 뭐 기절한 거 없고 이러면, 그러면 그냥 따로 2차적으로 생긴 게 아니면 아버님은 원래 좀 맥이 느리신 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이 맥이 좀 약간 느리십니다. 특히 이제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장거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심장 자체가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마라톤 한 분들을 보면 그냥 평상시에도 맥박이 한 30회, 40회로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잠잘 때는 우리 몸에 이제 우리가 막 운동할 때는 교감신경이라 해서 활동할 때 그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이 이제 활달해져서 맥박수가 올라가고 이제 흥분을 하게 되는데, 잠잘 때는 이제 부교감신경이라 해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맥박수가 이제 느려지게 되죠. 잠잘 때는 맥이 뭐 몇 초 끊어지다 하더라도 자고 있을 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아무런 그게 이유가 없는 거죠. 서맥은 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러움증, 실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숨이 찬 거, 특히 운동할 때 숨이 찬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심전도 갑자기 가다가 심장이 갑자기 몇 초 동안 안 뛰죠. 그리고는 갑자기 뛰게 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4.5초, 5초에 가깝게 맥박이 이제 심장이 안 뛰다가 뛰게 되니까 이 순간에 그냥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찔하거나 뭐 쓰러지거나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 괜히 기절해 가셔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냐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심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빈도를 봐서 또 이제 그 24시간 심전도 검사라든가 이벤트 레코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맥박이 이제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전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는 게 있고, 뭐 생활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뭐 빈맥일 때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심장을 모니터링하고 이 기록하는 방법은 이런 것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치료는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이거는 약으로 이게 맥박을 빨리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맥에 있어서는 유일한 치료 방법은 인공 심박동기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 제세동기처럼 그 정도 크기는 아닌데요. 그 인공 심박동기는 똑같이 이쪽에 피부를 절개해서 피부 밑에 위치하고 이제 전깃줄 같은 것들 심장 안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장 내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얘가 심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얘가 대신 뛰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박을 60회로 이상 뛰게 해주세요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60회 미만으로 심장이 안 뛰면 얘가 대신 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 심박동기의 요 배터리는 한 요 정도 크기고 제세동기는 한 요 정도 크기. 그래서 좀 뭐 얼추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가늡니다. 특히 이 박동기는. 그래서 뭐 손가락 굵기 한 반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이제 기계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점점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놓으시면 이제 뭐 이렇게 실신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도 되죠. 그리고 박동기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기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체크는 그냥 여기 바깥에다 기계 있는데 배터리 위에다가 잠깐 기계를 갖다 대면 그 동안에 맥박 뛰었던 거라든가 기계 상태를 이런 기계들이 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한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좀 더 빨리 따는 분이 있고 좀 더 길게 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 배터리를 체크를 해서 그 수명이 다 됐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피부를 절개해서 그 배터리만 갈아주면 이제 또 이제 10년을 또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부정맥 중에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가장 많은 이제 부정맥이고 특히 나이와 관련이 있는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쪽을 심방이라고 하고 여기 밑을 심실이라고 하는데, 이 심방이 뛸 때는 이 동반결절에서 전기 신호가 규칙적으로 쿵쿵쿵 해서 전기 신호를 주면 뛰게 되는데, 얘가 이제 심방 자체가 부르르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간격이 다 자기 마음대로 뛰게 되고, 아까 정상적으로 이제 심방이 떴던 그 모양이 없고 뭔가 지저분하게 뛰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많은 이유가 결국 나이가 들면서 이 심방 자체가 이제 노화, 태아에 의해서 뭔가 나쁜 맥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기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40을 넘어가게 되면, 저도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40이 넘으면 우리 100명이 있다 그러면 25명의 분들은 평생 한 번은 요 심방세동을 짧게 겪었든 아니면 평생 가지고 가든 한 번은 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에서는 요 유병률이 1%밖에 되지 않는데요. 60세가 넘어가면 이게 그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이제 노화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 유병률을 제가 설명드렸듯이 60세 미만에서는 잘 생기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는 어딘가에서 이제 그 누전된 데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은 술을 많이 먹었던 분들이 좀 잘 생긴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고, 60세 이후에서는 물론 술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좀 잘 생기겠지만 다른 또 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판막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대부분은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유병률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방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심장이 심방 뛰고 심실 뛰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쿵쿵쿵쿵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계속 피가 이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심방 자체가 부르르 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짜주지 못하니까 이제 심부전이라 해서 숨이 찰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너무 빠른 게 그대로 전달돼서 심실 자체가 막 바라락 또 뛰게 되면 이게 또 제대로 또 규칙적으로 못 뛰기 때문에 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부전이나 뭐 이런 증상을 또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제대로 된 이 수축을 못하면 이 심방 안에 이 주머니 이 방 안에서 혈액이 이제 앞으로 쭉쭉 가줘야 되는데 안에서 정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바깥에 상처 나면 왜 피가 잠깐 나면 딱지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심방 안에서 피가 정체가 되면 그 안에서 미세하게 혈전 같은 피딱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이제 심장이 또 이렇게 쿵쿵 하다가 이제 떠내려가서 이렇게 머리 쪽 혈관으로 가서 콩 막혀버리면 이제 뇌졸중, 중풍같이 이런 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심방세동은 단순히 맥박에 관련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뇌졸중에 대한 또 예방을 위해서 따로 또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또 따로 별개로 이런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심방세동이 없는 정상인에 비해서 사망률은 좀 2배 정도 올라가고요. 그다음 뇌졸중의 위험이 한 5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할 가능성도 한 3배 정도 높고, 그리고 삶의 질이나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고 뭐 자심실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뭐 둥거리다거나 뭔가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숨이 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지럽거나 이제 실신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심방세동 자체 그 합병증을 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혈전이 어디 떨어져 나가서 머리 쪽에 콕 박혀서 뇌졸중이 안타깝게도 그분의 첫 번째 증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과로 입원하셔서 봤더니 심방세동이 그때 발견이 돼서 이제 이런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단순히 그냥 심방세동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맥박수만 조절해서 60에서 100회 사이로만 뛰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심박수 조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정상맥으로 돌려주는 이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맥박 치료와 관련 없이 뇌졸중에 대한 예방으로 그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을 먹어서 뇌졸중 예방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들은 뭐 이런 베타 차단제 이런 약들이 있고요. 간혹 제가 이제 맥박수 조절하려고 이런 뭐 베타 차단제나 칼슘 차단제 같은 것을 드리면 사실 이런 약들이 뭐 대표적이진 않지만 혈압약으로도 쓰거든요. 그러면 약국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약국 가서 이게 무슨 약이냐 물어보면 약사분들은 잘 모르니까 왜 처방인지 혈압약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저한테 다시 와서 제가 왜 혈압약을 먹냐고 이렇게 되물으신 분들도 있는데, 심장에 관련된 약들은 뭐 요 약뿐만이 아니라 심부전에도 쓰는 약들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고혈압 목적으로 주면 그건 혈압약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심부전이나 다른 목적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관련된 약들은 어느 정도 다 혈압을 좀 떨어뜨리고 혈압약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이제 고혈압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맥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말 그대로 부정맥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약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런 약들이 있고, 근데 이 항부정맥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맥으로 1년 동안 유지될 확률이 40%가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 뭐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 충격이라고 해서 전기적 율동 전환술이라고 해서 일단 요 부정맥인 상태를 전기 충격을 해서 정상맥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정상맥을 계속 유지하는 목적으로 항응고제를 같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단 정상맥으로 돌려놓는 시도를 하는 거지, 이 부정맥을 뭐 완전 완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일시적으로 돌려놓고 그 이후에는 약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목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근본적이거나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심방에 이렇게 부정맥을 유발하는 데를 찾아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심방 쪽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 효과가 가장 좋은데 요것도 이제 나라에서 보험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왜 약을 먼저 쓰냐면, 약은 이제 1년 동안 유지할 확률이 한 40%가 채 안 되고, 요거는 각각 뭐 발작성이냐 지속성이냐 뭐 유병률에 따라서 최대 뭐 80% 90%까지 1년 유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효과가 가장 좋지만 뭐 이게 나라에서 약을 6주 이상 먹었는데 불구하고 재발됐을 경우에만 요 시술을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심방세동에 대해서 이제 이런 도자 절제술을 할 때 환자분한테 너무 뭐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완치된다는 얘기는 전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상맥으로 유지할 확률을 80에서 90%로 만들어주고 확률을 높인다는 거지 다시는 안 생긴다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완치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하냐 이렇게도 얘기하겠지만,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줄이고 생긴다 하더라도 그 빈도를 줄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나 이런 것들 예후를 훨씬 더 좋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듯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게 유병률이 올라가는 병이라서 또 다른 데서 또 생길 수가 있어서, 내가 이번에 이쪽에서 나오는 걸 다 잘 없앴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뭐 굳이 완치된다라고 말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를 또 한번 들어보시면, 이분 제 환자분이신데 되게 좀 사연이 많으신 분이세요. 56세 환자분, 되게 젊으신 분이고 저한테는 호흡곤란을 오셨는데 비후성 심근병증이라 해서 유전성 심장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2011년도에 그쪽 벽이 이제 두꺼워지는 병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절제술을 받으셨죠. 근데 이때부터도 이제 심방세동이 있으셨는데 본인은 이것도 같이 치료를 하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좀 이상하게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또 그 수술 후 합병증으로 또 완전 자각 차단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이 병 앓고부터 일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좀 안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술 전에 심전도를 보시면 일단 이렇게 간격도 불규칙하고 또 뭔가 이게 자심실 뛰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심방세동도 있고,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보시면 이 자심실 구혈율이라 해서 심장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뛸 때마다 정상이면 이제 100이라는 물이 있으면 한 60% 이상은 다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분은 사실 그게 많이 떨어져 계셨어요. 그래서 뛰는 것도 뭐 이렇게 덜커덕 하고 이렇게 짜주는 힘도 떨어지시고, 보시면 이렇게 있고 자심방 크기가 되게 많이 늘어나셨죠. 벌써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재형성이 와서 사실 50mm 넘으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약으로 했다가 전기 충격도 해봤는데 바로 재발되고 이래서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다가 이제 몇 달을 그렇게 보다가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극도자 절제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아까 전 심전도랑 뭐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맥도 이렇게 쿵쿵쿵 바르게 돌아왔고 심방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는 것도 보이고요. 자각 차단은 뭐 이거는 수술 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잘 운이 좋았죠. 그래서 잘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심장 이게 뛰는 것들이 이 시술하기 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지셨죠. 그래서 심장 크기도 많이 줄여드시고 그 심장 박출률도 하기 전에는 30몇 %였는데 50% 이상으로 거의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셨고 이렇게 좀 해피한 케이스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재발 중간에 딱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그것도 잘 그냥 빨리 넘어가고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셔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절제술은 절대 100%는 아닙니다. 보셨지만 효과가 한 70%, 이거는 이제 지속성, 발작성 다 합친 거고요. 발작성은 효과는 더 좋습니다. 80-90%까지 갈 수도 있고 2번 받거나 3번 받으면 효과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심방세동에 있어서 전극도자 절제술은 완치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쓴다. 다른 부정맥은 제가 완치라는 표현을 완치를 목적으로 또 실제로 들어가지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뇌졸중의 뇌졸중 발생률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75세 이상이면 2점, 뭐 당뇨가 있으면 1점, 뭐 고혈압이 있으면 1점, 심부전이 있으면 1점 이런 것들을 해서 점수를 해서 이 점수가 2점 이상이 혹시 해당이 되고 본인이 심방세동을 갖고 있으면 그 발생 확률이 연간 뇌졸중 발생 확률이 100명 중에 2명 정도의 율이 있기 때문에 그 피물게 하는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아스피린 알고 있는데 아스피린은 물론 피를 묽게 하는 약이지만 기전이 달라서 요때 쓰는 약은 아니고요.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그런 항혈소판 제제는 혹시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이제 그쪽에 작용하는 약이 항혈소판 제제, 아스피린 이런 거고 이런 항응고제는 이제 와파린이 대표적인 약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온 항응고제 노악이라고 해서 여러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은 싸고 가장 오래된 약인데 이거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매번 이제 피 검사해야 되고 또 용량이 뭐 아스피린처럼 100ml 딱 그냥 모든 사람한테 100ml 주는 게 아니라 피물기 검사를 해서 뭐 오늘은 2ml 먹었다, 뭐 4주 뒤에는 피가 좀 덜 묽어져서 3ml 올렸다, 또 피가 또 너무 묽어져서 뭐 2ml 다시 내렸다 이런 식으로 또 약도 이제 용량도 바꿔야 되고 다른 또 상호작용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약제를 또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이 많은데 새로 나온 항응고제는 이제 아스피린처럼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데 요 약은 이제 아직까지 보험이 그 위험인자가 2개 이상 되는 분들한테만 나라에서 보험을 내줘서 또 약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이 돼도 이제 보험이 안 되면 한 달 약값이 한 78,000원인가 9,000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받으면 한 달에 한 2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좀 약간 비싸다 요런 단점이 있지만 그 와파린에 비해서는 먹기도 편하고 이제 좀 효과도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왔고요. 또 출혈도 좀 덜 생기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다음은 이제 심장 급사 아까 심실빈맥과 비슷한 건데요. 결국은 심실빈맥 중에서도 심실세동이라고 해서 심실이 부르르 떠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심장 자체가 심방은 부르르 떨어도 심실만 제대로 짜주면은 이제 전신 순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심실이 부르르 떨게 되면 이제 심장 밖으로 피가 못 나가니까 그때는 그냥 이제 좀 잘못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제 뭐 밖에 제세동기가 없으면 지나가시다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그 우리가 심폐소생술 이제 가슴 압박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사실 대부분 없어요. 그냥 뭐 약간 두근하거나 뭐 어찌라거나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좀 이따 가게 되지만 이제 심장이 이렇게 부르르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분 안에 늦어도 5분 안에 해야 됩니다. 5분 안에 못하면 이제 머리 쪽으로 머리는 이제 저산소증이 5분만 되면 이게 내사의 확률이 그냥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잘 생기냐
그 생기는 그 명수로 따지면 그 정상인에서 가장 많은데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전에 심근경색 앓으셨거나 뭐 여러 가지 심장 관련된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제 1차적인 예방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제세동기를 하시는 게 보험 목적으로, 그 생명에 대한 보험 목적으로라도 이제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는데 적응증이 되시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치료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하고 무조건 119, 사람이 쓰러지면 무조건 119를 부르시는 게 이제 최선입니다. 뭐 결론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부정맥이라고 그래서 뭐 무조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고 그 예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부정맥이라 하면 그 진단명이 뭔지 확실히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부정맥 관련된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진단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뭐 생겼다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치의 선생님을 말을 잘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나 판막 질환, 뭐 심근병증, 기왕력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사에 대한 1차적 예방 치료의 적응증이 혹시 되시는지 그 주치의 선생님이랑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처음 이제 할 때 배웠지만 맥박 뭐 촉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시면 다음에 그 증상이 생겼을 때 본인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도 있으시니까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